교토의 한 병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노년의 여성이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성의 귓가에는 한국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죠. 말기 암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 노래를 듣고 있다니. 도대체 이 노래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와타나베 알리입니다. 그 병실의 주인공은 바로 제 어머니 와타나베 정혜였습니다. 67세의 일본 전통 한지 장인이자 30년 동안 홀로 저를 키우신 분이죠. 저는 교토대학병원의 조용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오늘도 어머니의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어머니는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이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낀 어머니는 창가에 누워 계셨죠. 눈을 감은 채로. 그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워크맨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한국 가요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노래는 어머니의 일부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요즘은 말씀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다만 이 노래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셨죠. 와타나베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간호사가 들어오며 체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노래에 집중한 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이 노래를 들으시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간호사의 질문에 어머니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으셨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유독 이 노래에만 집착하시는 이유가.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알리야, 서랍에서 물 좀 줄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작고 흔들리는. 저는 침대 옆 서랍으로 다가갔어요. 물병을 찾던 중 손에 닿은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죠. 이거. 어떤 상자예요? 어머니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냥 두고 물만 가져다 줘. 하지만 상자 안에서 살짝 보이는 편지 한 장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어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아신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았죠. 어머니, 이건. 어머니는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힘겹게 일어나 상자를 가져가려 하셨죠. 그 순간 상자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여인과 한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인은 분명 젊은 시절 어머니였습니다. 누구? 이 사람은 누구예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민우. 정민우라고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과거에서 온 것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워크맨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끝나고 병실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느리게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남자가 어머니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가 평생 들어온 그 노래의 비밀도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사람이야. 그 순간 병실 창문으로 비친 햇살이 어머니의 눈물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상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 알려줄게, 알리야. 내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 교토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봄날의 이야기였죠. 그때 나는 27이었어. 아버지의 전통 한지 공방에서 일하던 시절이지.
우리 가문은 교토에서 8대째 전통 한지를 만들어 왔단다. 저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엄격한 가풍 속에서 예술혼을 키워온 한지 장인의 딸이었죠. 늘 완벽을 추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한지의 섬세함을 몸으로 배웠을 어머니. 그해 봄, 일본과 한국의 문화재 교류 프로젝트가 있었어. 한국의 전통 한옥과 일본의 전통 한지를 접목한 특별 전시회였지. 그때 한국에서 장인들이 왔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날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 중에 정민우라는 사람이 있었어. 한국 안동에서 온 한옥 장인이었지. 나보다 3살 많았어.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어.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계셨죠. 어떻게 달랐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정직했어. 그리고 손이. 그 손은 나무를 다루느라 거칠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다룰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단다.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미소였어요.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작업했어. 나는 한지를 만들고 민우 씨는 한옥 모형을 만들었지. 말은 많이 통하지 않았어. 내 일본어는 서툴렀고 그의 일본어도 기초적인 수준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그때의 소리와 냄새, 감촉까지 다시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으로 하는 작업은 말이 필요 없었단다. 그는 내가 한지를 만드는 방식을 보고 감탄했고 나는 그가 나무를 다루는 솜씨에 매료됐지.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했어. 어머니의 말에서 그 시절의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상자에서 꺼낸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젊은 어머니와 한 남자가 공방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작업에 집중한 것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게 편해졌어.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나는 항상 고개를 숙이며 살았거든. 하지만 민우 씨는 달랐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그 안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발견해 주었지. 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얼른 물을 건네드렸어요. 어느 날 비가 내렸어. 교토의 봄비는 유난히 쓸쓸하단다. 공방에 늦게까지 남아 작업하던 날이었지.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나를 위해 민우 씨가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했어.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던 거죠. 좁은 우산 아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가까이 걸었어. 말없이 걷던 길에서 그가 불쑥 워크맨을 꺼냈지. 그리고 이어폰 하나를 내게 건넸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노래였단다. 병실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 이제야 의미가 이해됐습니다. 가사는 몰라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 모르는 언어의 노래였지만 그 멜로디가 내 마음에 스며들었어. 마치 비가 땅에 스며드는 것처럼. 어머니는 손을 뻗어 워크맨을 다시 재생시켰습니다. 병실에 다시 한번 그 멜로디가 퍼졌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민우라는 걸 분명히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그 소중한 기억을 다시 가슴속에 넣어두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첫사랑의 이야기. 그 시작점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달라졌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생기를 띠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다시 연주되기 시작한 것 같았죠. 매일 아침 공방에 가는 길이 설레었단다. 민우 씨가 이미 와서 작업을 시작했을까? 오늘은 어떤 말을 건넬까?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엄격하고 차분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어머니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 같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어. 그는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목공일을 배웠고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지. 그의 꿈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어.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은 특별했어. 거친 나무를 만지면 부드러워졌고 각진 모서리를 쓰다듬으면 둥그러졌지. 마치 마법 같았단다.
나는 그 손길이 내 마음에도 닿기를 바랐어. 병실의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물들였죠. 어느 날 민우 씨가 내 한지 작업을 보더니 갑자기 손을 잡아줬어. 정혜 씨의 손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 누구도 내 작업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었으니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 가져온 눈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점심시간에 교토의 작은 정원을 걸었어. 말은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단다. 가끔 그가 한국 노래를 작게 흥얼거렸고 나는 그 멜로디를 따라 불렀지.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음악으로 마음을 나눴어. 어머니의 호흡이 잠시 가빠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고쳐 쓰게 도와드렸어요. 괜찮아요? 더 쉬실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우 씨는 내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 직접 만든 나무 상자였지. 바로 이 상자야. 어머니는 우리가 발견한 그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무결이 살아있는 정교한 작품이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단풍나무 잎이 한 장 있었어. 그는 단풍은 한국에서 사랑을 상징해요. 이 잎처럼 우리의 인연도 아름답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단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가 이제는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민우 씨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 프로젝트는 2달 일정이었으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보냈지. 어머니의 손이 저를 꼭 쥐었습니다. 마치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것처럼요. 마지막 주 민우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 정혜 씨, 내가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을 보러 다시 일본에 오고 싶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단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지.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나도 그를 만나러 한국에 갈 계획이었어. 우리의 사랑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행복했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어머니의 표정이 다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은 후에 해방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알리야, 너는 정민우 씨의 딸이란다.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물어볼 때마다 그냥 옛날 일이야 라고만 하셨죠. 아버지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하지만 너는 내게 남았지. 너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였단다.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병실의 공기도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비치던 노을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왔죠. 우리의 관계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 바로 내 아버지였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죠. 전통을 중시하고 엄격했던 분이라고요. 그날은 민우 씨와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던 저녁이었어. 집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지. 누군가가 우리를 목격했다고 알려준 모양이야. 어머니는 오래된 고통을 다시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셨어요. 아버지는 대뜸 그 한국 남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어. 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단다. 왜 안 되는데요? 우린 서로 좋아해요 라고. 그러자 아버지의 표정이 돌변했지.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한국 사람과는 절대 안 된다. 아버지의 음성이 온 집안을 울렸어. 우리 가문의 피를 더럽힐 수 없다고 하셨지. 그때 난 몰랐어.
아버지 세대가 가진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연락해 민우 씨의 일정을 앞당기게 했단다. 내게는 말도 없이. 난 그날도 평소처럼 공방에 갔는데 민우 씨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픔이 느껴졌죠. 담당자가 말해줬어. 정민우 씨는 어제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갔어요.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로 일정을 앞당겼대요.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지.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였어요. 한 달 후에야 알게 되었어. 민우 씨가 떠나기 전 이 편지를 내게 남겼다는 걸. 하지만 아버지가 가로챘던 거였지.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찢겼다가 테이프로 붙인 종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편지를 찢어버렸어.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가 몰래 주셨지. 내 아버지 몰래 간직해라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천천히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어요. 정혜 씨께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당신 아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알고 계셨나 봅니다.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아픔이 되살아난 듯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당신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길. 정민우 올림. 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접으셨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그 전화는 오지 않았어. 아버지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으니까. 집 전화번호를 바꾸고 공방 전화도 받지 못하게 했지.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얼마 후 나는 알게 되었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민우 씨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단다. 어머니의 말은 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밤비가 유리창에 점점이 맺히는 동안 저는 제 정체성이 빗방울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병실의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시간. 저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그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들과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민우 씨를 잊으려 노력했어. 하지만 불가능했지. 네가 자랄수록 너는 점점 그를 닮아갔으니까. 특히 너의 눈빛과 손짓은 완전히 그대로였단다. 저는 거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흐르는 또 다른 반쪽에 한국인의 피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머니, 그런데 왜 한 번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태어난 후에라도.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웠단다. 내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못한 것도, 민우 씨를 충분히 찾지 못한 것도.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졌지. 어떻게 3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나타나 당신의 딸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맺힌 눈을 보며 그 뒤에 숨겨진 깊은 후회와 고통이 느껴졌어요. 최근 몇 년간 내 병이 깊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네가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단다. 어머니는 이제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이 더 힘겨워 보였어요. 저는 간호사를 불러 산소 공급량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리야, 서랍에 내 일기장이 있어. 가져다 줄래?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여기에 민우 씨에 대한 모든 기억을 적어뒀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가 일했던 회사 이름도 적어뒀단다. 안동의 전통 한옥 연구소였을 거야. 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빛바랜 잉크로 쓰여진 글씨들. 어머니의 젊은 시절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를 찾고 싶으신가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켜진 것 같았어요. 매일 생각했단다. 지금은 늦었겠지만 적어도 그에게 너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단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소파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정민우라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요. 저는 일기장에 적힌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안동 한옥연구소 정민우. 무수한 검색 결과 중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전통 한옥의 대가 정민우 장인 은퇴 소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5년 전 기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한국에서 유명한 한옥 장인이 되어 있었어요. 기사에는 그의 작업실 주소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안동의 한 시골 마을이었죠. 어머니 찾았어요. 정민우 씨를 찾았어요. 병실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정말이니? 그분이 잘 지내고 있니? 저는 기사에 나온 그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눈빛의 남자였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구나. 저는 바로 그날 정민우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고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메일을 보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메일이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노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들으셨죠.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제 메일함에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정혜 씨. 그 이름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교토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정민우. 단 2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30년의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대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요. 정말 오신대. 내가 다시 그를 볼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처음으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토국제공항에 내린 그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어떤 분일까? 어떻게 먼저 인사드려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든 자세로 걸어오는 남자. 그의 얼굴은 시간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알리 씨?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었어요. 네. 정민우 씨 맞으신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깊어졌어요. 가시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간간히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의 상태, 제 직업, 어머니와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정혜 씨는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저 혼자 키우셨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하고 계신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의 병실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그 옆에는 오래된 워크맨이 놓여 있었어요. 노래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계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불렀어요. 알리 씨, 들어오세요. 병실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전과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알리야. 이쪽으로 와보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민우 씨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얽혀 있었어요. 민우 씨가 내게 모든 걸 설명해 주셨단다. 그때 그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대. 하지만 난 그 편지를 받지 못했지.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를 너무 오래 미워했네. 이유 없이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 민우 씨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시도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후회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도 그 미소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알리야, 미안하구나. 너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그들이 겪어온 아픔과 그리움을.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도요. 그날 이후 민우 씨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손수 음식을 먹여주고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우 씨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던 날 당신은 날 알아봐줬어요. 나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가 필요 없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저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닮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신을 닮았는지 놀라워했죠. 알리 씨는 내 눈을 가졌군요. 그리고 손동작은 정확히 내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전 그리고 헤어진 후의 인생에 대해서요. 그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 정혜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늦게 알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알리 씨. 당신이 내 딸이었다니. 알았더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찾아왔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점점 더 평온해지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것 같은 편안함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교토의 가을이 깊어가는 동안 어머니의 숨결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실은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이후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의사가 매일 아침 묻는 질문에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행복해요.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병실에서 하루 종일 머무르셨어요. 때로는 밤에도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며 어머니 곁을 지키셨죠. 두 분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듯 했어요.
민우 씨,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바깥 공기를 느끼고 싶어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바람이 병실로 살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은행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향기 기억나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교토대학 캠퍼스의 향기와 같네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보였어요. 정혜 씨, 그때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당신을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나도요.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후회,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 저는 종종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간혹 문틈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을 천천히 더듬는 어머니의 손가락. 그들은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손끝으로 되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밖에 나가 보실래요? 휠체어로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제안했습니다. 의사도 짧은 외출은 괜찮다고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어머니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라면 좋겠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셨습니다. 산소통도 함께 준비했죠. 우리는 천천히 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우리를 따스하게 감쌌어요. 정원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나무들을 보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알리야, 너에게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가 있단다. 민우 씨가 내게 준 나무 상자에는 단풍잎이 들어있었어. 한국에서 단풍은 사랑을 의미한대.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맞아요. 그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부족했지요. 그래서 단풍잎으로 대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 단풍잎의 의미를. 가을바람이 불어와 우리 셋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가족으로서 함께한 첫 순간. 정원 산책 후 어머니는 많이 지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신 후에도 그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에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날이 갈수록 어머니는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대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바라보셨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려는 것처럼요. 민우 씨, 제 이어폰 좀 건네주시겠어요? 어머니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워크맨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어머니의 귀에 꽂아주셨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지금 그 노래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아버지가 작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가사였지만 이제 저에게도 그 의미가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춘 그 순간,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 서로를 처음 마주했던 그들만의 비밀 장소였던 거죠. 음악은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새벽 병실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금색 빛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무시다 깨어나셨어요. 정혜 씨,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우 씨,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침대 반대편에서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체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함께할 시간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난 행복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알리에게 당신을 소개할 수 있어서. 어머니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알리야, 고마워. 네가 아버지를 찾아줘서. 그리고 늘 내 곁에 있어줘서.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우 씨, 제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주세요. 어머니의 부탁에 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세요. 아버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단풍잎 한 장이 있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형태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간직해온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 잎은 당신이 준 그대로예요.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정혜 씨, 제가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버지의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완벽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알리야, 네가 내 삶의 의미였단다. 네가 있었기에 난 버틸 수 있었어. 너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방 안은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강렬한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민우 씨, 우리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마세요. 난 항상 당신의 가로수 그늘 아래 있을 테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키스였어요. 그리고 알리야, 너는 강해. 너는 내 안에 우리 둘의 힘을 갖고 있단다. 살아가면서 언제든 흔들릴 때마다 기억해. 너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소와 함께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병실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울음을 참으며 어머니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혜 씨.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의 단풍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배웅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교토의 작은 사찰에서 진행되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급히 가져온 한복을 입고 참석하셨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와 저는 함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가 평생 들어온 그 워크맨도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싶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것을 건네드렸어요. 물론이죠. 어머니도 그러길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워크맨을 켜보셨습니다. 테이프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노래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날 거예요. 아버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닌 감사와 사랑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어요. 몇 주 후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가족의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저는 그해 겨울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아버지의 고향인 안동을 보고 제 또 다른 뿌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오늘 어머니가 떠나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교토의 단풍나무 아래 서서 멀리 하늘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그 오래된 워크맨이 들려 있어요. 아버지가 다시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들은 너무 늦게 다시 만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어요. 귓가에 흐르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노래. 이제는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된 노래입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뜨립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은 바람이에요.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껴봅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단풍잎 하나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제 손바닥에 앉았습니다. 빨갛게 물든 완벽한 단풍잎이었어요.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내온 작은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잎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그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할 차례였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정혜와 민우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 일본 아버지의 편견에 의해 갈라졌지만 그들이 공유한 사랑과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노래 한 곡이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었고 결국 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만나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알리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자 증거였죠. 때로는 우리가 놓친 인연이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